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메이크업도 이렇게 막 되게 화려하게 하고 의상도 그 이유는 제가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앱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This is Taylor Swift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훌륭한 그 글로벌 행사에 제가 한국에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아나운서 미를 뿜뿜하면서 또 이렇게 또 다녀왔어요. 딱 이렇게 격식을 갖춘 행사가 아니라 힙한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뭔가 멋진 이런 착장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항상 제가 뭐 흰색, 베이지색, 뭐 검은색 이런 옷과 단정한 헤어, 뭐 한 듯 만 듯한 화장 이렇게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멋을 빡 부려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로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게, 제가 그동안에도 뭐 Q&A도 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 여정에 방점을 좀 찍고 가고 싶어가지고, 방점이 되게 자주 필요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기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굉장히 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가장 큰 사회적 아이덴티티, 가전주부, 또 구독자들과는 제가 많이 소통을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Q&A 한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아주 막 진솔한 이야기를 자주 하진 않았어가지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생긴 또 오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응원이 더 많아가지고 감동했어요. 형, 아나운서였음? 제가 말투에서 그게 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방송사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 A,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제가 개국할 때 1기 아나운서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도 제가 자동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 아나운서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아니었고, 저는 뭐 뉴스도 하고 예능도 하고 교양도 하고 뭐 그런 자동차 프로그램도 교양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스포츠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그냥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로는 한 4년 반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길은 걷지 않았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고 멋진 직업인데 제가 딱 그 그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해왔었고,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카메라 앞보다는 조금 뒤에 서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뒤에 서서 하는 일들을 좀 체험을 하던 와중에, 그러던 와중에 이게 팔짱가 봐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뭐 셀프 카메라지만 어쨌든 카메라 앞으로 와서 유튜버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8년째 유튜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흔들릴 때마다 꺼내 읽는 서영 작가님의 책들 읽을 때마다 응원받고 용기 얻어요. 다음 작품 기대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또 책을 2권을 냈어요. 출산하면서 1권을 냈고, 그리고 또 작년에 1권을 내서 2권의 에세이를 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2권 다 사랑을 받았지만 특히 이제 첫 책이 정말 민망하리 많지 너무너무 많이 팔려버렸습니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과,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2권을 제가 출간을 했고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4개국에서 또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된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읽을 수는 없지만 가끔 저를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막 태그하는 그런 독자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책을 쓸 것 같아요. 잘 쓰는 글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좀 삶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뭔가 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게 영상뿐 아니라 책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설명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반 회사도 좀 다녔었고,
그리고 뭐 아나운서도 좀 했고,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아나운서 같은 일도 좀 하고, 쇼핑 라이브 같은 데도 또 이 테크 유튜버로 또 출연도 하고, 작가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결혼 전후, 출산 전후 더 성장한 비결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아요. 그리고 결혼 후보다 출산 후가 더 좋아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뭐 사회적으로 제가 점점 더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점점 더 제가 좋고, 제 삶이 더 좋고, 제 일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필요한 시기에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구박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남편을 막 게임기 샀다 어쩌고 구박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실제에서는 더 구박을 많이 해요. 그만큼 우리 남편도 저를 굉장히 열받게 하고, 그 순수하고 순하게 생긴 얼굴 뒤로 사람을 되게 조종한다 그래야 되나? 앞에서는 내가 화를 많이 내지만 그 남편이 나를 되게 화나게 해서 화가 나는 건데 어쩌라고. 또 얘기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이 더 좋았던 이유는 장악기 싹 빼고 그냥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막 다정하고 막 따뜻하고 막 이런 타입은 아니고 칼 같아요. 근데 그런 칼 같음, 안정적임, 그리고 예측 가능함, 이런 게 이제 저에게 굉장히 안도감을 주고, 그런 안정감 위에서 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저를 열받게 할 때도 많은데, 그때 제가 막 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확 내지르는 스타일인데, 한기를 넣고 항상 한기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거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의 제 삶이 더 좋아진 이유는, 또 우리 딸이 또 애가 그렇게 귀여워요. 제 생각보다 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도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이제 더 힘들고 체력적으로 딸리고 바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저 원래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 좀 뭐 괜찮아요. 네. 저의 조건 상황들이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영 하는 일 궁금하다, 나이 차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공주영은 저보다 3살이 많고요. 그리고 공주영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원래 제가 남편의 얼굴도 숨기고 직업도 숨기고 그랬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공개를 했어요. 아니 우리 아기도 공개하는 마당에 남편의 비밀을 그렇게 지켜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했습니다. 뭐 별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은 항상 자기 병원 개원할 때 좀 지원이 필요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공개해서 좀 병원에 도움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주영이 아이폰으로 갈아탔잖아요.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샀거든요. 근데 공주영이 그거 잘 안 쓸 거면 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더니 갈아타기 귀찮아서 그냥 아이폰 조금 더 써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학벌과 나이는 말씀드렸고, 남편은 서울대학교 의대에 나왔고,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뭐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가? 저게 막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갔지? 그리고 이 질문이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답할게요. 서울 부촌에서 경기도로 밀려난 자세한 이야기. 서울 부촌에서 살았던 거는 사실 이제 거기가 뭐 전세가도 되게 비싼 데가 맞기는 했어요. 근데 원래 아시죠? 신축 입주 초에는 약간 전세가가 싸요. 그래서 영끌을 해가지고 그 전세를 살아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경기도로 밀려났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경기도에 일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5번씩 출근하지 않으니까, 어쩌다가만 저는 이제 서울로 출근하면 되니까 그냥 제가 감수할 테니 오빠는 편하게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로 그 직주 근접의 이유로 이사를 온 거기 때문에 뭐 밀려났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 동네도 되게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동네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같은 분이 또 키 크고 예쁜 여자로 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의도가 있다고 말했던 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 큰 건 맞아요. 제가 168, 169 뭐 이러니까 키가 큰 건 맞는데, 예쁜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아요?
저는 막 평소에 되게 막 꾸미거나 멋부리거나 약간 내 외모에 도취돼 있거나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 거기 있는 애들 다 예뻐요. 거기서 진짜 나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막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우리 남편은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갔어요. 거기에 혹한 듯? 소맥은 잘 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막 기술적으로 막 칙푹팍착 막 이런 걸 하지는 못하는데 전 제가 딱 좋아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좀 취하고 싶어서 술 마실 때는 무조건 소맥입니다. 그리고 공주형 게임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으셨는데 공주형 이제 다음 플스 나오면은 사줄 건지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공주형은 저한테 욕먹고 잔소리 듣는 걸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변태 있잖아요. 제가 막 또 샀어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공주형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한두 번 했나? 그리고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 안 하니까. 공주형이 막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개인 시간을 되게 많이 주는 편인데 그때마다 핸드폰 해요. 막 쇼츠로 축구 뭐 이런 쇼츠 같은 거 보거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거나 뭐 웃긴 거 보거나 뭐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애도 낳으셨는데 그 한결같은 외모의 비결은 근데 또 나이 들었다는 댓글도 좀 많아가지고 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안티에이징 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많이 해주고요. 좀 꾸준히 그런 관리를 받았던 게 얼굴 라인 관리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루틴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 특별히 건강 관리를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먹는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먹는 거를 막 건강식을 잘 챙겨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좀 과일 같은 거 안 먹으면은 뭔가 좀 얼굴이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이 혈당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그냥 저는 과일 같은 거 진짜 자주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떡볶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체중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지금 어깨 부상 때문에 제가 수영도 못하고 자이로토닉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수영 한 번 하면 한 10분, 15분 해요. 되게 짧게 하는데 뭐 그런 거 가끔 하고 자이로토닉 같은 거 하고 공원 걷고 뭐 이렇게 제가 근력이 좀 너무 없어가지고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몸 막 어떤 운동을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몸을 쉬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뒹굴거리고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 구매 고려하실 때 폴스타는 고려 대상에 들어갔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폴스타도 공주형이 어떠냐고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볼보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폴스타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브랜드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좀 테슬라가 업계 리더니까 한번 타보고 싶다. 그걸 경험을 안 하면 다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학습하는 차원에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것도 있어요. 전 모델 Y 예약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에 기억 남는 에피소드? 막 그 스타렉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 막 멀리까지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레이싱도 구경하고 그랬던 거 되게 좋았고 그냥 뭐든지 힘들고 치열했던 거는 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나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일도 겪었는데 안 좋은 거를 오래 곱씹기보다는 그냥 그런 데서 성장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고맙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형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가전주부님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공주형이 되게 그냥 대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늘 공부 열심히 하고 벼락치기 안 하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바르거든요. 제가 지금 봐도 그런 거는 교육을 받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마음 결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타고나게 그냥 좀 마음 결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공주형처럼 막 공부 머리를 타고 나거나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책임감이 좀 뛰어났던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에 좀 되게 잘 빠졌었어요. 뭐 중학교 때는 홍콩 영화, 막 아이돌에 엄청 빠져가지고 진짜 막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덕질을 하기도 했었고,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고, 공부 꼭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좀 저를 탐색할 시간이 많았었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유튜버들이 잘 나가면 TV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가전주부님 혹시 일부러 안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사실 막 잘 나가고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건 아니어가지고 TV에 막 딱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디지털 광고나 막 5개 광고 이런 데는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의 목표는 저는 조금 외로워지는 게 목표예요. 인간관계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고독을 즐기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혼자 있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온전히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제가 운전할 때밖에 없더라고요. 그 시간을 포함해서 좀 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어요. 되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투자를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유튜브 딱히 수익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투자도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원을 뽑고 회사 규모를 늘려가고 이렇게 해야 채널도 성장하고 제 식견도 더 넓어지고 그런 걸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제가 관리하고 이런 게 좀 지금은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버겁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에 투자를 한다든가, 제 경험에 투자를 한다든가, 제가 써보고 싶은 제품들에 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투자를 더 많이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산에 사는 구독자인데 지나가다가 가전주부님 보면 아는 척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근데 너무 반갑고, 다만 이제 우리 애기 좀 훈육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저를 너무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제가 여러 군데서 좀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유튜버라는 거를 직업으로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유튜버로 꽤 많은 활동을 할 때도 취미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맥북을 쓰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노트북이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한 4개인가를 샀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픽하고 나머지를 중고나라 같은 데 팔아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국내 리뷰가 없네? 리뷰하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델 XPS 그 노트북 리뷰였고요. 너무 제가 막 깝쳐가지고 내용이 수치스럽거나 이런 거는 제가 비공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첫 영상은 일부러 비공개를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구리게 했었구나 얘도, 이런 걸 보면 좀 힘을 얻으시라고. 당연히 저는 뭐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카메라에 관심도 없었고 카메라로 어떻게 찍고 이런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진짜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근데 그냥 성장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은 어떤 거였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특히 그 아이폰 나왔을 때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그런 기회를 제가 얻기도 되게 힘들었고,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또 막 열기 같은 게 그게 있어요. 영상에 안 담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항상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편집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그런 영상들이 또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또 애착이 가요. 왜 울었어? 브이로그나 유튜브 해보고 싶어서 일단 이것저것 장비부터 구매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 시작하세요. 찍으세요. 남편과 저 중에 누가 더 잘 버는지 물어보셨는데 남편이 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결혼한다? 안 한다? 과거로 돌아가면 엄마 결혼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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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말까? 응. 앞으로 더 만들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아니면 색다른 컨텐츠, 뭐 한 달 살기, 장보기 브이로그 같은 쇼핑하는 거는 좀 찍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 합리적인 소비를 도출해내는 과정, 이런 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너 여기 이모 삼촌들한테 얼굴 나오는데 괜찮겠어? 어디서 내 이걸? 너 지금 얼굴 나와.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을 알려주세요.
요즘에 너무 막 고용 시장이 진짜 안 좋잖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치의 성장에 따라서 미래 계획이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인생에 네가 맞춰? 알았지? 어떤 말? 뭐? 그러니까 엄마의 양육 방식을 따라줄 거야? 왜 지금은 안 맞춰요? 지금도 너가 엄마한테 잘 맞추고 있지.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너가 또 잘 적응하고 있잖아. 어떻게 다 모르고 있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기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희생한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주된 언니 되면 탈출돼요. 이거 물려줄게. 너 입어 나중에. 언니, 이만큼 커지면 엄마가 이거 빌려주세요. 알았어. 엄마가 빌려줄게.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그 다음 챕터가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브이로그는 계획 없으신지도 재밌었는데. 진짜요? 근데 맨날 브이로그 올려달라고 한 다음에 아무도 안 봐. 근데 가전주부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조금 브이로그 많이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결심을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그 다음 챕터 생각을 안 해봤고요. 생각을 사실 해보려고 했는데 잘 뭐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뚜렷한 게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 모습대로, 그리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꿀팁. 그러니까 서로 지금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약간 가여워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힘들고 그러면 상대방의 가여움, 상대방의 귀여움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안티히어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 가사 중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소리치면서 꿈에서 일어나고 네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을 응원하는 건 힘들겠지.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되게 절절히 공감을 했거든요. 늘상 지치고 늘 성장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모습도 되게 많았을 텐데 물론 8년 내내, 그리고 아나운서 했을 때까지 뭐 14년 내내 저를 지켜보면서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응원한다는 게 그것도 완벽하거나 막 뛰어나거나 매번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본다는 게 사실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리뷰를 주로 하겠지만 또 이렇게 종종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